슬소TV의 건강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암은 결국 음식으로 정복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막스 거슨의 영양요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황성주 박사님께서 생식을 개발하신 그 바탕에는 황 박사님 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 영양요법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이해한 그런 선배, 의사, 박사, 의학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 막스 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그 의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영양요법으로 현대의학에서 포기하고 현대의학에서 가망이 없다라고 봤던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그 영양요법을 창시하고 개발하신 분이 바로 막스 거슨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도 암을 치료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뭐 빛으로 쬐서 치료한다, 이런 기사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 계속 올라오죠. 암이 정복된다, 이제는 정복된다, 기술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이런 것들 늘 반복됩니다만, 실제 이런 시도들은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1960년을 이야기하냐? 미국에서 국가적 과제로 암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존 F 케네디가 당시에 국책 과제로 이제 앞으로 미국은 달을 정복하고, 달 탐사 를 정복하고, 그때만 해도 아직 달에 인간이 가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죠. 달을 정복하고 그리고 암을 정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닿아서 달을 정복했지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 정복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이 음식으로 아이고, 제가 너무 키웠네요. 잘 보이게, 이렇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음식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단언한 인물이 바로 생식 개발자, 통합의학의 권위자 황성주 박사입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이들 중에서는 자연식으로 식사법을 바꾸고 이 철저한 식이요법을 실천한 뒤 암을 고쳤다는 소식을 종종 왕왕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근데 이런 현상 자체를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섭식, 음식을 섭취하는 것, 내가 무엇을 먹는 것과 이 암이 진행되는 것, 암이 발생되는 것, 그 모든 과정에서의 연관 관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역동적이라는 것이 최근 후생 유전학적인 영역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자, 앞으로 영양 유전체에 대한 연구가 더 정교하게 발전을 한다면 이제는 음식만으로, 식이 조절로 어떤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확신이 이런 시대적 변화, 기술 발전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생식으로, 이 생명식으로 자연과 가장 닮은, 불에 닿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자연의 영양소를 내 몸에 담을 수 있는 생식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황성주 박사님의 지론이기도 하죠. 자, 음식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2013년에 생물학지죠, 셀지에 발표됐던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 논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사추세츠 대학병원 사진인데요. 이 해당 대학에서는 예쁜 꼬마 선충 대상으로 실험해서 나쁜 음식을 먹이고 유전자 발현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먹이고 발현했던 것,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예쁜 꼬마 선충 실험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먹는 음식이 유전자 발현과 직결된다. 이게 대사작용을 통해서 TRO 루트나 아니면은 인슐린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유전자에 바로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꼬마 선충 실험에서 또 중요한 지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느냐?
네, 놀랍고도 다행인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었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섞어서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듀크대에서 진행했던 아고티 인자, 아고티 실험, 마우스 실험지도 여러분들에게 후성 유전체가 실제로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바꿔나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똑같은 똑같은 이 환경을 바탕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 아고티 유전자 인자를 갖고 있는 쥐들은 본인의 후성 유전체 발현에 따라서 체형도 달라질 뿐더러 겉의 털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떤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후대에 이렇게 다른 똑같은 쥐가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고 암에 잘 걸리는 쥐, 이쪽 쥐가 딱 한눈에 보기에도 비대해 보이죠. 건강하지 않은 쥐입니다. 그리고 이쪽 쥐는 건강한 쥐죠. 그런데 수명도 길고 암도 잘 안 걸리는 쥐. 이 두 쥐에게 식단을 바꿔서 이 건강이 나쁜 쥐에게는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이 건강했던 쥐에게는 나쁜 식사를 제공했더니 그 후손이 바뀌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노란 쥐에게는 검은 쥐에게는 뚱뚱하고 노란 쥐가 나오더라는 것을 확인한 게 바로 듀크대의 실험이었습니다. 네, 해당 실험, 네,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라고 하는, 네, 여기서 발췌했다는 것을 남겨드리고요. 자,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이 아이디어. 그럼 처음에 어디서 우리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냐면,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스 거슨 박사,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이 분이 이 영양 유전체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포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거슨 박사의 영양요법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46년, 네,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환우분이시거나 암환우분을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 암환우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자, 1946년 7월 1일부터 3일 동안 미국 하원의 한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클로드 페퍼 상원의원이 제안한 암치료 권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암치료법을 발견하도록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안의 청문회였죠. 이 청문회에는 영양요법으로 말기암을 치유한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와 그의 환자 5명이 나와 거슨 박사가 거둔 놀라운 치료 실적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척수 중앙의 신경 조직에 종양이 있어서 손발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17세 소녀 앨리스 허시. 두 번째 사례, 종양이 두개골 깊숙이 파고 들어가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군인 조지 깁슨. 세 번째 사례,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종양이 너무 커진 데다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환자. 네 번째 사례, 종양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고 인공 항문 수술을 받은 중년 부인. 다섯 번째 사례, 림프 육종 환자로 종양이 배와 목, 사타구니 등 온몸에 번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중년 부인. 자, 이 5가지 사례는 모두 현대의학에서는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건강한 몸으로 등장해서 이 청문회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변화를 증언했던 것이죠. 그들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이로써 암과의 전쟁이 종식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페퍼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에 크게 거부돼서 실제로 이 거슨 박사가 주도하는 암치료 연구에 무려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역사는 진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결정이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 네, 기존의 그 치료법을 또 고수하고 또 이런 영양요법으로 치료한다는 것 자체를 비과학적으로 여긴 국립암연구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네, 이 영양요법이 주류 이 방법으로 제시되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에서 환자들이 남겼던 생생한 기록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막스 거슨 박사와 그의 또 기적적인 치료를 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In the hand of the physician, nutrition can be the highest and best remedy. 의사의 손에 주어진 영양요법은 가장 최상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라는 지론을 갖고 있던 막스 거슨 박사,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자, 참 이 안타까운데요. 당시 1946년 당시 막스 거슨이 연구한 영양요법은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었던 거죠. 한편 이 영양요법을 비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비난했던 진영에서 만들어낸 소위 과학적인 치료법은 지금까지 항암치료, 방사능치료 다양한 이름으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을 더욱 높여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대의학의 암치료 방법은 극도로 치밀하고 정교하죠.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거나 화학 및 방사선 검사로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알아낸 뒤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고 항암제를 투여해서 주변 세포의 핵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분명 이런 치료는 어떻죠? 암세포를 죽이고 암의 크기를 줄이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죠. 그런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고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과 생리 활성화는 더 저하되기 때문에 당장 그 해당되는 지점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 그 암은 제대로 제거가 되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이되고 재발되는 악순환이 그래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거슨 박사가 무려 장장 30년에 걸쳐서 완성시킨 영양요법은 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에 속하는 분야죠. 당시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고학력 지식층에까지 확산돼서 대체의학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양면역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식을 개발해서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암을 예방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좋은 식사가 되는 생식을 개발한 황성주 박사님은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학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생식은요, 동결건조라고 하는 식품과학적 방법과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에는 그 이전에도 생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생식의 전통적인 원리를 참고해서 암 환자에게 맞는 영양소를 집약해 놓는 것으로 저칼로리이지만 고효율 살아있는 영양밥상이자 면역밥상이 되는 것이 생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황성주 생식이 기존의 여타 생식들과 다른 점, 오타가 났는데 다른 점은 과학화, 전문화되고 그리고 해썹 인증까지 받은 그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셀푸드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이론 플러스 산하 연구기관인 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셀푸드 생식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셀푸드 생식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봉쇄한다는 것, 결국에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되는 암의 발생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놀랍고, 더 놀라운 사실은 셀푸드가 이 생식이 황성주 생식, 셀푸드 생식이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탁월한 영양요법이라는 사실까지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식이 암 억제 유전자,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속에서도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암 억제 유전자 P53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식은 이미 진행된 암 환우들은 물론이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모든 일반인에게도 최고의 암 예방 식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암 목재 유전자는 사실 P53 유전자인데요. 뭐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간암, 췌장, 전립선암, 피부암, 백혈병 등 대부분의 암과 연관성이 매우 강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전자의 발현은 곧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슬소의 건강 리서치에서 막스 거슨 박사의 면역 영양요법, 항암 면역 암을 이기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황성주 의학 박사가 왜 황성주 생식을 개발했고 이 생식을 통해서 캔서 프리 월드, 진정한 의미에서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고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슬소의 건강 리서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